네, 박지원 대표입니다. 지난 한 주는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는 삼성전자 파업 때문에 어수선하다가 또 투표했다고 하는데 또 그 후폭풍도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잘 또 합리적으로 현명하게 해결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금리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경제 전반에 물가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최근에 어렵잖아요. 특히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금리만큼 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없죠. 신현성 금융 한국은행 총재죠. 금통위를 열리시는데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7월쯤에는 인상하지 않을까 이런 또 언론에 우리 흔한 말로 밑밥을 좀 약간 또 깔아 놓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올릴지 안 올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반의 분위기로 봐서는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는 저는 걱정이 좀 됐습니다. 수출 기업이죠. 반도체나 조선이나 군수산업,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호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시장 전반에 제조업이나 이런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시장 전반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리면 그 파장도 상당히 클 것 같다라는 염려를 저는 좀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제 주변에 와서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 분을 뵀어요. 부동산 경기는 이번 정부에서 공격적으로 경기 부양을 할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분위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 관련한 부동산 관련한 이런 산업 전반은 아주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기근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지인들 보시면 많은 분들이 또 이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건축사, 시공사부터 시작해서 건설업 전반에 이 포진에 계신 분들도 많고 특히 또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도 많은데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김용범 정책실장님이 말씀하신 게 또 좀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주 인터뷰를 하셨는데 3고라고 하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위기의 전조가 아니고 성공의 비용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면서 경제 전반에 가격 체계가 재조정 중이다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은 했습니다. 부동산 쪽에 쏠린 어떤 자금이나 우리나라 이제 건설업이나 이런 관련된 업종에 쏠린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는 데는 일정한 비용이 든다라는 표현으로 저는 이해를 좀 했거든요. 산업 전반에 변화를 꾀하고 있어서 그 과정에 진통이 좀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신 거라고 좀 봤어요. 다행스럽게도 한국 경제의 명목 성장률은 10%대 육박하는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또 희망적인 얘기도 하시는 거 보면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일들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희망도 한편으로 가져본데 정말 그렇게 꼭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사실은 있었어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은 힘든 시간을 좀 견뎌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했습니다. 모 경제학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그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그리고 부자는 부자가 되는 속도가 빨라지는데 가난한 사람은 그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부분이 조금 가슴 아픈 대목입니다. 삼성전자 직원들이 성과급을 6억 받으면 세금 내고 3, 4억 정도 될 텐데 그거 3, 4억 가지고 또 부자가 되시는 분도 있겠죠. 하지만 투자를 잘 하셔서 그리고 또 많이 준비를 좀 하셔가지고 부자가 되시는 분도 있지만 그 많은 사람이 다 부자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KB 통계를 보면 부자, 금융자산 10억 정도 되는 수치가 50만 명이 안 넘는 걸 보면 그렇게 부자가 많진 또 않아요. 물론 부의 쏠림 현상이 큰 건 맞죠. 여러분들 격차를 줄이는데
폭등이니 폭락이니 오르니 내리니 하는 게 여러분들 부자 되는데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유튜브나 방송이나 언론들은 이 부자들을 위한 이 언론, 방송, 정보라고 할까요? 이걸 제공하는 게 아니고 투자 시장의 약자들을 우리 흔한 말로 호구라고 하죠. 자본이 취약한 욕망 투자자들을 낚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리스크가 없어야 투자가 성공을 하는데 리스크가 많은데 지금 투자를 하는 분들은 말 그대로 욕망에 사로잡혀 투자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제 주변에서 보면 최근에 저희 투자자분들 상담에 오시면 대부분 7, 80% 이상은 좀 기다렸다가 리스크 좀 없어지고 나면 좀 줄어들고 나면 그때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돌려보냅니다. 이게 급등락을 하는 이 시장에 여러분들이 그걸 시점을 잡을 수 있다? 무모하다라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일반인들이 그거를 예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희처럼 시장에 들어와서 매일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 주식시장도 그렇잖아요. 주식시장 여러분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차트 보고 또 분석해 주긴 하지만 그게 단기간을 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장기간을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몇 개월이 더 몇 년을 보고 투자를 하는데 심지어 주식도 그러할진데 부동산을 오늘 싸다고 오늘 사고 비싸다고 내일 팔고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언론 보시고 기사를 보시면서 투자를 결정하시는 무모함을 또 너무 많이 이 실행에 옮기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지방선거 끝나고 의사결정을 하셔도 절대 늦지 않으실 겁니다. 너무 조바심 내실 거 없습니다. 언론에 자꾸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 강남 말고 다른 지역이 오르고 있다라고 하니 그 지역이 진짜 10년 동안 얼마나 올랐는지를 한 번쯤 보시면서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너무 조바심 낼 거 없습니다. 투자 앞에는 좀 겸손하게 또 차분하게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성공하는 비결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겸손 앞에서는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투자도 겸손하고 차분하게 진지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부동산 투자가 정말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보면 오른 것만 오릅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그럴 겁니다. 오르는 것만 오르고 또 되는 놈만 되는 겁니다. 이게 죽어라 하는 것 같아요. 갈수록 좋은 자산, 똑똑한 자산들 위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 이 똑똑한 투자자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산 자체가 여러분들을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조심하셔야 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차별화와 양극화의 격차를 좁히시려고 하면 정말 많은 노력과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좀 차분하게 여러분들 자산을 늘리시는 시대라고 할까요?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세제 개편도 오고 또 세제 개편을 하고 나면 아마 언론에 그렇게 나올 겁니다. 100억의 자산이 있는데도 쓸 돈이 없다.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내가 이걸 팔아야 돼 라는 아우성치는 이런 언론 기사도 아마 나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보면 한두 달 뒤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흐름을 좀 타면서 그 흐름에 역행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조금 차분한 진지한 그런 현명한 투자 방법을 좀 찾으시는 게 정말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고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한 주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장황하게 오늘 좀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고시대, 그러나 지금은 진통을 겪는 시기다. 앞으로 쭉 나가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지금은 견뎌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내공도 좀 쌓으시고
또 투자를 위한 준비도 하시는 그런 한 주로 계획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